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박슬기님께서 보내주신 슈퍼로봇 대전 오지 외전 한정 판매 아트원 피규어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니 국내 기준으로 2007년 12월에 예약 판매가 되었었던 제품이고요. 그 당시 가격은 67,000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거는 이제 일본 현지에서 구매하셨던 상품인 것 같은데 패키지에 써있는 가격은 8,800엔이 적혀 있네요. 다음으로 등장 작품 슈퍼로봇 대전 오지 외전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로봇 대전 오지2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스토리 에피소드 2.5를 메인 스토리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새롭게 이제 신모드 셔플 배틀러 모드가 들어갔고 게임에 등장한 로봇들이 카드로 등장해서 자신이 모은 카드로 CPU나 친구들과 카드로 대전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모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아트1 설명 보도록 하죠. 레이오스 플랜의 하나인 RXR 계획으로 인해 개발된 퍼스널 트루퍼로 휴케바인 마크3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R1과 휴케바인 마크3를 합친 듯한 보라색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T-링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그를 응용한 전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럼 제품 패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품 패키지라고 했지만 제품의 특성상 게임 타이틀에 이제 동봉되어 있는 피규어 제품이기 때문에 게임 패키지가 나와 있습니다. 슈퍼로봇 대전 오지 외전이고요. 뒷면을 돌려보면은 이제 해당 제품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어느 쪽을 보면 이제 피규어 상품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돌려보면 이제 게임 타이틀 팩처럼 보이는 약간 이러한 패키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용물을 좀 꺼내보도록 하죠. 자, 내용 구성물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패키지 플스2 타이틀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공간이 이제 피규어 패키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체 소체 부분하고 각종 무장과 교체용 손 등 이제 옵션 파츠가 주변에 딱 포진되어 있는 형태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베이스나 이런 건 일체 없고 상당히 심플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물을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제품 패키지를 봤을 때부터 어느 정도 보셨겠지만 실제 이 소체의 사이즈는 뭐 거의 손바닥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피규어 제품들의 스케일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 어떻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냥 메카닉 계통으로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디자인은 꽤 멋지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설정화랑 비교해 보더라도 생각보다 반영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분 도색 포인트도 빠짐없이 다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소체가 상당히 작은 사이즈임을 감안하더라도 어깨라든지 뭐 흉부라든지 곳곳에 노란색 포인트 라인들 이런 컬러 포인트 빠짐없이 다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색감 부분에서는 이 설정화에 비교하면은 색감이 좀 약간 다르게 보인다라는 점인데 설정화는 좀 보라색이 강한 계통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실제품상에서는 좀 남색에 가까운 약간 색깔의 컬러 차이가 조금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 자세히 보게 되면 디테일 표현이라든지 생각 외로 많이 신경 쓴 조형을 보여줍니다. 자, 일단 헤드 같은 경우에는 좀 눈이 묘하게 좀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뭐 사이즈가 원체 작으니까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깨 장갑 부분, 가슴의 덕트 라인, 그리고 등 쪽에 이러한 조형 형태라든지 작은 사이즈 치고는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역시나 사이즈가 좀 작은 것도 있어서 그런지 도색 상태라든지 마감 상태가 아주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마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경품 피규어 같은 수준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색깔 도색 미스가 좀 심하게 일어나는 거는 그다지 없고 좀 깔끔한 도색이 아닌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계통의 도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 미스는 아닌데 약간 이제 경품 피규어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간 그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런 게이트 자국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는 포인트가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성 옵션들을 살펴볼 건데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품 피규어는 포장이 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매뉴얼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파츠들 구성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슈로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잘못 설명이 나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찾아본 바에 의한 대로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방패 먼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기체 사이즈에 맞춰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조인트 통해서 팔뚝에 고정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형태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보통은 이 경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수준이라 그래도 간단한 조립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 매뉴얼 한 장 정도는 좀 넣어줄 법한데 일단 패키지 내에는 일단 들어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태에 기인해서 약간의 축성 형태로 발언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실드가 부속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라이플 권총이라고 하기엔 좀 사이즈가 좀 커 보이긴 합니다만 찾아보니까 이게 HG 리볼버라는 것 같던데 일단 총 무장이 두 가지가 일단 두 자루가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이 아예 일체화되어 있어서 손 자체를 교환하는 것으로 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몰드는 살려놨지만 색깔은 그냥 단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약간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라이플 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이 라이플 무장 같은 경우에는 수납용 무장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잡고 쓰는 것과 수납하는 형태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허리 쪽에 따로 교체를 하는 형태로 해서 무장을 장비하던가 아니면 이제 실제 사용 모습을 한다던가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이즈상 약간 단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무장 내역 중에 매칭을 해보면 콜드메탈 블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네, 설명서에 설명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추측성으로 좀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나이프 형태로서 무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권총과 마찬가지로 손 자체가 일체화되어 있어서 손째로 이제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목 조인트가 좀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검을 이제 수직으로 잡고 있다기보다 좀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잡는 형태로 무장을 연출하게끔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약간 이제 전기톱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블레이드 너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팔뚝 쪽에 있는 파츠를 교환해 줌으로써 약간 팔뚝에서 이제 전개되는 형태로 연출해 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나름 이 톱날 부분에 퀄리티 부분은 나름 신경 쓴 형태를 보여줍니다. 색감이라든지 톱날 부분의 표현이라든지 생각보다 사이즈에 비하면 좀 많이 잘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양쪽 모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큰 사이즈의 라이플, 부스티드 라이플 H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손 파츠가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손째로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홈이 파여 있는 게 보이는데 이러한 거대한 라이플은 이제 양손으로 잡고 쏘는 이러한 또 연출이 많이 있죠. 이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체용 손 파츠가 추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적용시켜보면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손 파츠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을 기준으로 잡혀 있죠. 아예 손과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라이플을 잡는다고 치면은 왼손으로 반대쪽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들어있는 손 파츠는 왼손, 오른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라이플을 잡는 포즈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잡는 것이 맞겠죠. 라이플을 잡고 손을 이렇게 잡는 형태로 가야 되니까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왼손 기준으로 하려고 하면은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손잡이가 이쪽으로 잡혀 있는 형상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잡혀 있는 모양새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잡아서 쏴야 되거든요. 형태만 놓고 보면은 일단 이렇게 되면은 손이 양쪽이 안 맞죠. 그렇다고 반대쪽 손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은 손 자체가 반대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것을 뒤집어서 잡는 형태로 해야 하는데 모양새가 영 이상하거든요. 잡는 형태가.
아무리 봐도 손잡이의 사출이 솔직히 반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프 손잡이가 이제 위로 가는 형태에서 잡는 형태로 조용히 되어야 하는데 사출이 거꾸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실제로 적용을 시켜보면 모양새가 좀 안 맞거든요. 왼손 오른손을 짝을 지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손잡이가 반대로 됩니다. 물론 이제 모양새를 따져볼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잡고서 쏜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잡아서 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매뉴얼상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좀 될 텐데 매뉴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추측성으로서 좀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모양새가 좀 약간 이상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끼워보면서 또 느끼는 부분이지만 조인트 부분이 생각보다 맞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다가 사용하는 파츠인가 라고도 생각은 해봤는데 다른 데 적용할 무기가 없거든요. 도대체 얘는 어디에다가 사용하라고 나온 것인가. 모양새를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중간 부분에 끼우라고 넣어둔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다 써야 될지. 구성되어 있는 무장들을 보게 되면 라이플이라든지 다른 무장들은 기본적으로 손파츠가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될 만한 곳은 여기뿐인데 여기에다 적용하기에는 손이 좀 맞지 않는 상당히 기묘한 구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무장손과 별개로 이제 액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편손 계통의 손이 또 한 세트 추가적으로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파츠 교체식을 통해서 기본적인 무장들 구현들은 다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원래 기믹상으로 들어갔어 법한 것이 빠져 있는데 원래 이 기체 찾아보니까 가변이 되더군요. 가변형 기체인데 사이즈가 사이즈고 제품의 퀄리티까지 고려해서 봤을 경우엔 가변까지 되는 거는 무리수였겠죠. 그래서 가변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일체 가변 요소는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제품의 재질상의 문제인 건지 처음에 상당히 빡빡한 부분들은 매우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파츠 등을 이제 교체하시면서 약간 이제 좀 풀어지고 했을 경우에는 고정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느끼는 부분이 이 뒤쪽 날개 부분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툭 건드리면 빠지는 수준으로 지금 상당히 헐거움을 느끼고 있고요. 팔 쪽에 파츠 역시 처음에는 상당히 빡빡했습니다만 한번 빼고 나니까 생각보다 쉽게 잘 빠지는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 피규어 제품 재질상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동을 좀 보겠는데요. 일단 이 제품 생각외로 가동이 되긴 합니다. 가동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깨, 팔꿈치, 골반, 무릎, 그리고 허리 기본적으로 주요 가동 포인트들이 가동은 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가동률 자체는 그다지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전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도 구부려 보면 약 90도 정도 가동이 가능한 수준이고 허리 회전이야 딱히 걸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 벌어지기는 합니다만 애초에 볼관절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벌릴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도 굽혀보면 약 90도 정도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발목도 그냥 기본적으로 관절 통해서 약간씩 가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동률 자체가 뛰어난 편은 아닌데 한 가지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팔꿈치 관절을 보시면은 약간 톱니바퀴처럼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관절,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움직여지기는 합니다만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팍팍팍 움직인다기보다는 이게 딱딱딱 걸리는 느낌으로 약간 클러치 관절 느낌 비슷하게 약간 그러한 느낌으로 움직이게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딱딱 끊기면서 가동되는 구간이 딱 정해지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구조기 때문에 나름 관절 자체의 가동 고정은 생각보다 좀 잘 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부분 역시 소리가 이게 딱딱딱 들리지는 않는데 움직여 보면 팔꿈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이렇게 포인트마다 딱 끊기면서 구부려지는 이러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절 부분에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슈퍼로봇 대전 오지 외전 한정판에 부속되어 있는 아트원 피규어 제품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제품 자체가 별도 판매 제품이 아닌 게임 타이틀의 부록과 같은 제품입니다. 크기 또한 작아서 액션이나 전시 효과가 좀 많이 부족할 수가 있는 상품이기도 하네요. 도색 퀄리티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좋은 수준은 못 되고 사이즈나 구성을 고려하면 그냥 무난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부록 상품이다 보니까 제품으로서 평가하기엔 상당히 애매한 상품이고요. 재질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딱 경품 피규어 레벨 정도로 보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제품 때문에 구한다라기보다는 게임 타이틀을 구매했는데 덤으로 들어있다,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될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박슬기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